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내년 5월 9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인 경우에 중과가 된다면 기본세율 45% 플러스 20% 65%의 주민세가 따라 붙기 때문에 약 70% 세율이 3주택자인 경우에는 약 80%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2,500만 원 불과하다. 양도차익 10억에 세금 2,500만 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2주택인 경우에는 6억 5천, 3주택인 경우에는 7억 5천이다.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근데 한시 배제 기간에는 2억 8천을 준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하나의 전략은 한시 배제 기간에 양도소득세 매매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이율과세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이율과세 판서를 잠깐 보면, 자, 부모가 마이너스 10년 전에 5억이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식에게 마이너스 5년 전에 10억으로 증여를 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이 20억에 양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일반적인 경우에 자식은요 20억에서 10억을 빼서 계산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면 양도가액 20억인데, 자, 색깔 바꿔서 자식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이놈 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이율과세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취득가액이 마이너스 5억, 그래서 양도차익은 15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증여받은 물건은 5년 후에 양도해라. 올해부터는 10년 후에 양도하라. 이것이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만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 잠깐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10억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5년간 보유했기 때문에 5년 장특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근데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었을 때는 조금 불안합니다만 괜찮네. 자, 이때는 마이너스 10년 장특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식이 냈던 증여세, 10억에 따른 증여세 2억을 여기서 빼준다는 거야. 증여세를 차감해 준다. 그러면 이 소득금액, 과세표준은 이율과세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물건은 작년까지는 5억, 올해부터 증여받은 물건은 10년 이후에 양도해라. 하나 여러분, 불가피하게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숫자로 따져보자. 왜? 이율과세를 하지만 10년 장특공제, 증여세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율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해서 겁먹지 말아라. 여러분, 부동산 세금은요, 거래 단계별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 효과를 숫자로 보면 정확히 판단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다. 1세대 1주택은요, 비과세,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하셔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예.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오셨죠? 예. 조정 대상 지역 어디입니까? 예. 야, 이건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분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이다. 그 지역을 취득했을 때는 2년 거주가 따라 붙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거주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일시적 2주택, 결혼으로 인한 2주택, 직계조서 동거봉양 2주택, 상속으로 한 2주택이야. 이 경우는 내가 2주택 상에서 팔아.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봐서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케이스. 여러분들이 잘못 낸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잘못 냈다고 스스로 경정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되돌려주지 않는 게 국세이다. 여러분, 일시적 2주택은요.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내가 결혼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야,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2주택이 되었어요. 행복한 케이스. 이때는 신랑 거를 팔아야지 비과세입니까? 신부 거를 팔아야 비과세입니까? 아무거나. 구분하면 난리 납니다. 아무거나. 몇 년 이내에? 그렇죠. 야, 우리 가운데 계신 선생님 리허설 때 들으셔가지고 5년 맞습니다. 자, 직계조서 동거봉양 2주택. 내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학가를 해버렸어.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0년 이내? 답은 나와 있네. 10년 이내에 본인 걸 팔아야 비과세입니까? 부모 걸 팔아야 비과세입니까? 효정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거? 아버지 거를 팔면 효정씨 어긋납니까? 예? 본인 거? 부모 거? 본인 거?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틀린 답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선물이 나가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는 답을 하시려고 지금 약간 긴장이 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서로 아시는 분 없잖아요. 예? 틀린 답도 확실히 말씀하시면 우리 선물 준비되어 있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무거나.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상속증여 핵심 전략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셔서 2주택이 됐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본인 거를 양도해야 비과세입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입니까? 상속?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됩니다. 과세다.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된다. 본인 거 선생님. 언제까지? 아버님, 상속 개시라는 것은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됩니까? 1년? 아, 너무 짧다. 예? 좀 더 써보십시오. 3년. 아유, 선생님, 좀, 이게 3년, 5년, 10년이잖아요. 뭐 느낌이 안 옵니까? 4, 5, 10. 예? 10년보다 좀 많다라는 느낌이 좀 안 오십니까? 몇 년 이내에? 몇 년? 5년. 아, 여기 10년보다 더 길어야 된다는데 또 5년이나 이야기하시면, 예, 그런 분은 벌금을 좀 거둬야 되지 않을까. 강연료를 한 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몇 년? 좀 더 써보겠습니다. 통 크게. 이시 한 번 더 갑니다. 한번 우리 부사장이 몇 년입니까? 20년. 예. 좀 더 써보겠습니다. 예. 좀 더 써봅니다. 30년. 마지막 한 번 더. 그렇습니다. 평생 아무 때나. 평생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라는 거야. 여러분,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1주택은 그래서 증여로 받아야 됩니까? 상속으로 받아야 됩니까?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절세절야 여러분 기입하세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남은 1주택은 상속이다 증여다? 상속이라는 거야.
비록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면, 자,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죠. 단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역시 똑같이 계산합니다. 예. 우리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10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10억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빼기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아까 양도차익 10억이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니까 양도세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공동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고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자1, 자2, 자3 이렇게 3분의 1씩 증여를 받으면 주택수는 누구 거로 봅니까? 자1? 예? 전부 다? 플러스 1? 각자 플러스 1? 자, 각자 플러스 1. 이렇게 사모님 이야기하신 건가요?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따 강의를 끝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한 선물이.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그건 이따가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분 안 돼. 자, 1이다. 여러분, 공동상속을 받으면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아버님 돌아가셔서 공동상속을 받았어요.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연장자도 다 앞선 게 연장자도 맞습니다. 연장자 맞는데 그건 33점 연장자. 그 앞에 1순위는 지분율이 높은 자. 두 번째는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거주자. 세 번째가 연장자입니다. 자, 지분율 갖고 아버님 모시고 안 살고 그러면 연장자로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동증여의 단점은 전부 다 주택수에 플러스 2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 상속은 한 사람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는 평생 아무 때나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분 절세 전략 땡땡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1주택은요. 절대 증여받지 말아라. 뭐로 가라? 상속을 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양도세 차원이야. 근데 종부세에서는 또 달리 봅니다. 자, 종부세에서는요. 공동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를 각각 달리 본다. 종부세에서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보는데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지분 1. 야, 우리나라가 이래서 세금이 어렵습니다. 종부세는요. 5년까지는 주택으로 안 봐. 5년이 넘으면 소액 지분 40% 이하이거나 저가 수도권 6억 지방에 3억인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해 안 되신 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판정이 전부 다 틀리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 세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보면 취득세는요. 실거래가, 무상, 증여,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의 변동이 없고요. 무상, 증여를 했을 때 과세 표준이 시가로 바뀌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6억에서 9억으로 공정시장 가입비율 60%는 그대로 유지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0.5에서 5%, 작년에 비해서는 1% 감소했다. 소폭 감소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년 5월 9일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시행령을 통해서 중과 한시 배제가 연장이 될지 아니면 중과가 될지는 판단은 어렵습니다만은 한시 배제 기간이 지나면 2주택 70%, 3주택 80% 세율이 장특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세무 전략 땡땡. 첫 번째,
종부세는 감소했지만 양도세 중과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과 한시 배제 기간 내년 5월 9일까지 매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 되는 것은 세제 차원에서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똘똘한 한 채 플러스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를 강화하고 페널티를 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